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이스 팀입니다. 먼저 챗GPT를 통해 저희 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챗GPT, 노나이 팀의 팀원들에 대해 소개해줘. 네, 알겠습니다. 노나이 팀은 팀장 한승연을 중심으로 3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했습니다. 기술개발팀의 허재준, 설문조사와 자료 제작팀의 문선정, 시장조사팀의 김지수 경제원이 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고마워 챗GPT.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능비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약자로 분류되는 고령층이 직장 내에서 겪는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관련 스트레스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 요구 우선순위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가 2위나 차지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 필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도 많은 지원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여가 소비 생활을 지속하는 5060 세대는 여전히 디지털 약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소비력을 갖춘 강력한 소비 주체이며 학습 의지가 강한 능동적 주체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회 전체의 활성화에 5060 세대가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큽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필요성에 힘입어 노년층 사이에서 AI 공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범죄 피해 방지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AI 열풍이 불고 있으며 이는 AI 도서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령층 대상 베이직 과정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기존 교육들을 살펴보며 두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AI 활용 교육이 배제되고 일방향적 강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저희 팀의 목표는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각 시니어가 보유한 IT 디바이스로 AI를 가르쳐 개개인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고안하고 해당 역량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보 습득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5060 세대는 기존 교육이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소외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IT 기기 접근성이 있기에 다방면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높은 역량 수준으로 투입 대비 큰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5060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로 지칭하며 디지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소비 창구 마련이 필요한 AI 교육 적극 참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능숙도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큰 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연구 대상을 확정한 후 이와 같이 연구 절차를 계획했습니다. 연구의 가장 첫 단계에 진행했던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조사 항목을 4개로 나누어 숙련도 및 활용 수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5060 타겟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5060은 디지털 기기 숙련도에 대해 또래와 비교 시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에 혼자만의 학습 공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5060은 디지털 액티브 시니어로서 학습법을 습득해 뒤처지지 않기 위한 욕구가 존재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대상을 AI로 한정했을 때도 5060은 높은 수요를 보였는데요. AI를 최근의 주요 트렌드로 인식하고 있기에 AI 교육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더해서 타 AI 프로그램에 비해 챗GPT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해 챗GPT를 AI 툴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 학습 니즈가 가장 큰 분야는 식사 관련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의 식사가 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진행한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도 AI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서비스 분야는 식사가 7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다른 분야 대비 식사 분야에 대해 높은 학습 수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식사 분야로 프로젝트 방향성을 확정한 후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항목을 4가지로 분류하여 식사 관련 경험과 디지털 교육 경험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결과 4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5060은 전반적인 식생활 경험이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 문화를 통해 많이 체감한다고 합니다. 둘째, 타 분야 대비 식생활의 디지털화로 인해 가장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식생활 관련 디지털 경험의 빈도가 많은 것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5060 세대는 특히 외식과 관련하여 디지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컸으며 예약 관련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화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얻게 된 인사이트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챗GPT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해당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외식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한 5060 세대를 위하여 외식 분야를 교육의 첫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게 키오스크 교육, 온라인 음식 교육, 온라인 식당 예약, 편의점 앱 이용으로 교육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학습 가능한 개인 맞춤화 디지털 교육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춘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숙련도, 감정, 학습 타입, 요약 선호도에 따라 맞춤 AI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식 분야의 챗GPT 활용 교육을 홀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 맞춤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전 테스트지로 학습 방식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의 실제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능 비서를 실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좌측 하단에서 만능 비서는 어떤 AI인가요? 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만능 비서를 활용한 AI 학습법과 만능 비서의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맞춤형 GPT 제공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학습 패턴 파악 및 맞춤화 교육 제공을 위한 사전 테스트로 사용자의 디지털 숙련도, F형 T형 성향, 학습 타입, 요약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디지털 숙련도가 낮은 경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위주로 조금 더 간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F형 T형은 사용자의 심리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AI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용자의 성향에 맞추어 GPT가 적정한 수준의 감정적 교류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학습 타입은 사용자의 교육 내용 체득을 돕기 위한 요소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특성에 따라 GPT는 한번 배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활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정보만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요약 선호도는 사용자가 정보를 얻을 때 어떤 형식을 선호하는지를 말합니다. 선호에 따라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형식, 압축적으로 넓은 범위의 정보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관식 답변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포인트에 대해 학습하고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지 결과를 바탕으로 16가지 타입 중 가장 사용자의 특성에 알맞는 GPT를 배정합니다. 이후 정보를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사용자는 예약, 주문, 사용 어플리케이션 등 도움을 받기 원하는 세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능 비서는 각 상황에서 사용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예상 가능한 질문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디지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숙련도가 낮고 자세한 정보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같은 기초적인 상황부터 차근차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전적 정보를 선호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알려주기보다는 앱 내에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능 비서는 시니어 세대에 보다 편리한 정보 탐색을 위하여 정보 제공 시 그림, 사진, 도표 등의 시각화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지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한 미식 생활과 AI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마워 호랑아. 여기까지 만능 비서 시연을 통해 저희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중장년층의 수동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기술 학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교육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학습하는 것이 아닌 챗GPT와의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는 시스템의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교육을 위해 학습 선호도 유형에 따라 16가지 버전의 챗GPT 프롬프트를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방식이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다른 디지털 소외 계층 대상에게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를 진행하며 액티브 시니어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존재했습니다. 강제성 없는 혼자만의 학습의 유지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기술 사용 환경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교육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아예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만능 비서 프로젝트의 논의점 및 제언입니다. AI 교육을 통한 사회적 연결 강화 방법의 논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추적 관찰 및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더해서 외식 외 주제로 디지털 교육의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5060 세대의 우려가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만능 비서는 이러한 실적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최종 개인화 챗 GPT 서비스를 5060 세대 22명을 대상으로 배포 및 교육했습니다.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AI 활용 능력 향상 여부와 디지털 격차 해소 정도 그리고 교육의 편의성을 물었습니다. 세 항목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여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응답 데이터입니다. 만능비서의 기대되는 성과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구조이기에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며 액티브 시니어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5060 세대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노나이팀은 해당 프로젝트를 실제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보았는데요. 테이블링,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와 같은 대표 온라인 외식 기업들에서 중장년층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능비서와 같은 챗GPT 통합 솔루션을 음성 인식과 결합하여 제공하고 맞춤형 어플 교육을 제안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고령층을 온라인 외식 분야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협업을 제안할 가능성이 생기기에 이를 검토해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국 외식 시장 규모와 고령층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 고령층 외식 시장 규모를 추정한 결과 1조가 넘어가는 액수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망 있는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중장년층을 온라인 외식 시장으로 신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면 월 매출 증대 효과가 약 24억에 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만능비서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만능비서가 충분히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방학 동안 더 구체화된 사업 계획서를 짜서 GOVTECH 창업 경진대회와 도전, K 스타트업 2025와 같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